고양이는 오늘도 조용히 아팠다. 수의사가 말하는 집사들이 거의 다 틀리는 고양이 상식 7가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고양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햇볕이 드는 창가에 웅크리고 있을 수도 있고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아무 말도 없이. 그게 고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그 생각이 때로는 너무 늦게 후회로 돌아옵니다. 수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의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멀쩡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보호자분이 신호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건 절대 비난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픔을 숨기도록 진화한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고양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고양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혼자서도 잘 지내요라는 말의 함정.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처음 입양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에요. 강아지랑 달리 혼자서도 잘 지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고양이는 분명 강아지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딥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잘 견디는 것과 자극이 필요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집사들이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을요. 바깥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쫓고 냄새를 맡고 높은 곳에서 주변을 관찰하는 행동.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생존 본능과 연결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큰 소리로 짖지 않습니다. 물건을 물어뜯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편안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사실 스트레스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말하는 환경성 스트레스의 신호는 이렇습니다. 밥을 갑자기 덜 먹거나 과식하기 시작한다.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실수를 한다.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거나 반대로 거의 안 한다. 숨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신다면 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가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숨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는지,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줬는지. 고양이는 혼자 잘 지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유 한 잔의 오해. 그림책 속에는 항상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얀 그릇에 우유를 담아주면 고양이가 행복하게 핥아먹는 장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석류의 대부분은 저당분해 효소, 즉 락타아제가 거의 없습니다. 젖을 먹는 새끼 고양이 시절에는 이 효소가 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석류에게 우유를 주면 젖당이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서 발효되면서 설사, 복통,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유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양이에게 우유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냄새와 맛으로 음식을 고릅니다. 지방이 풍부한 우유는 고양이에게 매력적인 냄새입니다. 하지만 그걸 좋아한다고 해서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도 몸에 나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요. 좋아한다와 괜찮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고양이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반드시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유를 가끔 주셨다면 오늘부터는 멈춰주세요. 대신 신선한 물을
더 마시기 좋은 환경에서 제공해 주세요. 그게 진짜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는 떨어져도 괜찮다는 믿음.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발로 잘 착지하잖아요. 맞습니다. 고양이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공중반사 RIGHTING 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가 추락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수의사들이 자주 보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추락 사고입니다. 특히 실내 고양이에게 위험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방충망, 창문, 베란다. 고양이는 새나 곤충을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판단은 멈추고 본능만 남습니다. 방충망이 약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고양이가 기댈 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너무 빠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높은 곳보다 낮은 높이의 추락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곳에서는 고양이가 공중반사 반응을 발동할 시간이 있지만 낮은 곳에서는 그 반응이 미처 작동하기 전에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고양이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고양이보다 오히려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부분이 모릅니다. 방충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고양이 전용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실내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금 집안에 방충망 잠금 장치가 없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해 주세요. 고양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양이는 아프면 아프다고 한다는 착각. 이건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파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동물은 포식자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고통을 숨기는 방향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실내에서 평생 살아도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평소랑 똑같아 보이는데라는 것은 아무 신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호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의사들이 말하는 초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었다. 전에는 캣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요즘은 1단에서만 논다. 숨는 시간이 늘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놀다가 요즘은 침대 밑에서만 있는다. 밥 먹는 시간이 달라졌거나 양이 조금 줄었다.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신호입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신다. 이건 신장 질환이나 당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빛이 왠지 멍하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집사들은 느낍니다. 그 느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신호들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날씨 때문인가, 나이 드나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동물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양이의 질환 중 상당수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성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구강질환, 관절염.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건강은 고양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단순한 공식. 밥을 잘 먹는 고양이를 보면 안심이 됩니다. 오늘도 잘 먹었으니 건강하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 고양이는 움직임이 매우 적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잠을 자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비만은 단순히 뚱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양이 당뇨, 관절 문제, 간 지방증 지방간, 요로 문제. 이 모든 것이 비만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지방간은 고양이에게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 비만 고양이가 갑자기 식욕을 잃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조용합니다.
겉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체중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있는 저울에 올려봐도 됩니다.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아이 몸무게를 빼는 방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최소 1015분 함께 놀아주세요. 낚시대나 레이저 포인터로 함께 놀아주는 것. 이게 그냥 놀이가 아니라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행위입니다. 밥 잘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털이 빠지는 건 그냥 털갈이겠지. 봄, 가을이 되면 고양이 털이 많이 빠집니다. 청소기를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을 만큼요. 그래서 털 빠지는 계절이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털이 빠지는 부위가 특정 부위로 집중되어 있지는 않나요? 배 쪽, 앞다리 안쪽, 꼬리 뿌리. 특정 부위에서만 털이 빠진다면, 그리고 그 부위를 고양이가 계속 핥거나 물고 있다면 이건 단순 털갈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핥는 행동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통증입니다. 아픈 곳을 핥아서 달래려는 본능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피부 아래에 통증이 있을 때 그 위를 핥습니다. 둘째, 피부 문제입니다. 알레르기, 곰팡이, 감염, 기생충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극도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고양이가 그루밍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시민성 탈모라고 부릅니다. 털이 빠지는 것은 계절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빠지는 위치와 패턴이 달라졌다면 그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털이 어디서 빠지고 있는지, 그 부위를 고양이가 자꾸 핥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고양이는 원래 물을 조금 마셔요. 저희 고양이는 물을 잘 안 마시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수의사들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이는 진화적으로 물 섭취를 먹이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동물입니다. 야생 고양이는 먹이, 즉 쥐나 새에서 필요한 수분의 대부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물그릇 앞에서 적극적으로 마시는 행동이 강아지보다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양이에게 주는 사료는 건식이 대부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10% 이하인 음식을요. 즉 고양이는 물을 조금 마시도록 진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성적인 수분 부족은 고양이의 신장과 요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가 만성 신부전이고, 이것과 수분 부족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더 쉽게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물그릇을 밥그릇 바로 옆에 두지 마세요. 고양이는 먹이와 물을 가까운 곳에서 마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먹이 근처에 물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야생의 감각입니다. 두 번째, 물그릇을 집 안 두세 군데에 분산해서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흐르는 물 분수형 급수기를 활용해 보세요. 고양이는 정지된 물보다 흐르는 물을 더 신선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분수형 급수기를 도입한 후 수분 섭취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물그릇 위치만 바꿔도 고양이의 신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7가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두는 시간만큼 환경을 풍성하게. 우유가 아닌 물을. 창문과 방충망을 잠그는 것. 밥 먹는 것만큼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 털이 빠지는 위치를 보는 것. 물그릇 위치를 바꾸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양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 고양이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다고 울지 않고 힘들다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운다면 고양이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